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작년도죠.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물리학과의 제시문 면접 문항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항부터 볼 건데요. 자, 1번 문항은 1-1부터 1-4까지의 4가지의 소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번 문항 전체를 설명하는 제시문이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시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시문은 물체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과 탄성 충돌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일단 기본적으로 상황을 제시하고 있냐면 공은 질량은 있지만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점입자로 가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하고요. 통상적으로 물리 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취급을 하죠. 그리고 모든 충돌은 탄성 충돌로 가정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탄성 충돌했을 때 물체가 충돌을 하고 난 후에 물체의 속도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충돌하는 물체의 수직 방향 속도와 수평 방향 속도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고정되어 있는 벽면에 수직 방향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 하면 충돌 전후에 크기는 같고 크기는 바뀌지 않아요. 완전 탄성 충돌인 경우에는 물체의 속도 성분의 크기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방향만 반대가 돼요. 좌우가 반전된다는 거고요. 수평 방향의 속도는요. 충돌 전후에 크기도 같고 방향도 모두 같답니다. 즉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은 전혀 바뀌는 게 없다라는 거죠. 벽면에 충돌을 했을 때 수직 방향의 속도 성분은 좌우가 반전이 되지만 수평 방향의 속도는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 대전제를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라고 했던 게 1번 제시문 문제입니다. 자, 이걸 가장 잘 재밌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1-2번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1번을 풀기 전에 1-2번을 먼저 풀어보고 1-1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2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 참고와 같이 질량이 m인 공이 P점에서 V의 속력으로 미끄러지면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 앞에는 사각의 우물이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각의 우물의 바닥면은 폭이 W고요. 깊이는 H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물체는 당연히 사각형의 우물에 당도를 하면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떨어지겠죠. 자, 어떻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벽면에 먼저 부딪히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바닥면에 먼저 부딪히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자, 다양한 경우가 있을 텐데,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A번 먼저 읽어보면 바닥면에 1회 충돌하고 공이 P점, 즉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능한 공의 V의 최소값은 얼마일까요?를 묻고 있네요. 자, B번 보면 2회 충돌하고 똑같이 될 수는 없을까요? 원점으로 돌아올 수 없을까요? 그리고 그때의 공의 최소값은 무엇일까요? C번 보면 3번 충돌하고 똑같이 될 수는 없을까요? 즉 원점으로 돌아올 수 없을까요? 그때 공의 최소값은 무엇일까요?를 묻고 있습니다. 자, 공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앞에 제시문을 떠올려 봐야겠죠. 자, 우선 공이 벽면에 먼저 부딪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벽면에 먼저 부딪히게 된다면 공은 좌우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속도 성분의 수직 방향 성분이 좌우 성분이거든요. 오른쪽 왼쪽 성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물체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벽면에 부딪히게 된다고 했을 때 이때 수직 방향의 성분, 즉 오른쪽으로 가는 성분이 반전되면서 왼쪽으로 가게 될 거고, 이럴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하면 마치 데칼코마니 마냥 반으로 접어서 그림이 찍히는 것처럼 이렇게 좌우 반전되는 형태로 공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죠. 즉 Y축 대칭한 것처럼 물체가 이런 식으로 운동하게 된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바닥면에 먼저 물체가 닿는다라고 생각하면 이번에는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성분들, 다시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성분, 요
아랫방향 성분이 반전되면서 위로 올라가는 성분으로 바뀌어 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X축을 기준으로 위아래 반전을 통해서 물체는 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물체가 모서리에 정확하게 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체는 좌우 반전도를 하고 위아래 반전도 같이 일을 하면서 왔던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A, B, C의 소문항을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제가 옆에 그림을 미리 다 그려서 가지고 왔거든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물체가 좌우 반전이 된다 혹은 위아래 반전이 된다라는 걸 잘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포물선의 물체의 궤적을 잘 생각을 할 수가 있으셔야 할 텐데요. 자, 우선 크게 나눠서 물체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동을 했을 때 물체가 떨어지는 거리를 수평 이동 거리라고 칭했을 때 이 수평 이동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평 이동 거리가 밑에 바닥 폭 W의 정수배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W의 2분의 1배가 되는 경우, W의 3분의 1배가 되는 경우, 3분의 n배가 되는 경우, W의 4분의 n배가 되는 경우, 5분의 n배가 되는 경우, 6분의 n배가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서 물체가 어떻게 이동할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자, 우선 물체가 이 폭 W의 정수배만큼 수평 이동 거리가 나오게끔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수평 이동 거리가 W일 경우, 수평 이동 거리가 2W일 경우, 수평 이동 거리가 3W일 경우에 대해서 나누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수평 이동 거리가 W이면 정확하게 모서리에 물체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좌우 위아래 반전이 같이 일어나면서 물체는 왔던 곳으로 그대로 돌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입니다. 우리 A번 문항에 물었던 문제 답이기도 한데요. 수평 이동 거리가 W가 딱 되었을 때 물체는 왔던 곳에 그대로 돌아서 이 P 지점으로 당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물체의 수평 이동 거리가 2W였으면 얼마였을까?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체가 지금은 이 벽면에 막혀서 튕겨나가겠지만 만약에 벽면이 없었다면 물체가 이렇게 2W만큼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속력을 가지고 출발을 했을 때 물체는 한번 벽면에 닿은 이후에 데칼코마니처럼 옆에 있는 이 부분이 그대로 옆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튕긴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고요. 모서리에 부딪혔네요. 좌우 반전과 위아래 반전이 모두 일어나면서 왔던 곳을 그대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다시 튕겨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뭔가 정수비일 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를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W까지만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평 이동 거리가 이렇게 3W가 나왔을 때, 자, 3W가 나왔을 때 물체는 이 부분이 데칼코마니가 되어서 옆으로 그대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하고 나면 물체는 이렇게 2W만큼 움직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성분, 이 그대로 다시 데칼코마니가 되어서 옆으로 와서 이 모습으로 움직일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체가 움직일 때 한 번 튕겼을 때 좌우 반전돼서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또 좌우 반전돼서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라는 걸 떠올릴 수 있다면 물체의 운동을 금방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모서리에 닿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좌우 반전과 위아래 반전이 같이 일어나면서 왔던 곳을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죠. 그렇구나. 이렇게 뭔가 수평이동 거리 R이라고 정했던 이 녀석이 폭의 정수배가 된다면, W의 정수배가 된다면 물체는 다시 바닥에 한 번 튕긴 후에 제자리로, 즉 P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물체가 W에 2n배라면 2분의 n배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물체는 2분의 n배가 되면 이렇게 튕기고 난 후에 그대로 위아래만 반전이 되면서 튕겨서 반대편으로 넘어가 버릴 겁니다. 혹시나 그러면 R이 2분의 1W가 아니라 2분의 3W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만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2분의 3W도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2분의 2W를 넘어왔던 이유는 2분의 2W는 그냥 W이기 때문에 이 경우와 똑같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분의 n배 되는 경우에서 2분의 2W 다음에 나오는 게 2분의 3W죠. 자, 2분의 3W를 봤을 때 자, 물체가 W 그 다음에 여기 가상의 W 반 정도까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역시나 데칼코마니 마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로축을 기준으로 좌우 반전, 이번에는 가로축을 기준으로 좌우 반전, 그 다음에 역시나 세로축을 기준으로 좌우 반전, 좌우 반전, 좌우 반전, 위아래 반전, 좌우 반전을 생각했을 때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에 대한 궤적을 상상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걸 통해서 물체는 반대편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뭔가 2분의 n배만큼으로 이동했을 때는 물체는 계속 반대쪽으로 가게 된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 그림은 조금 복잡해서 생략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물체가 2분의 5W만큼 이런 식으로 그 정도의 속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어떻게 좌우 반전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지. 자, 세로 방향의 좌우 반전, 그 다음에 튕기고요. 다시 세로 방향의 좌우 반전, 튕기고요. 이번엔 X방향의 좌우 반전, 튕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물체는 결과적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다시 올라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뭔가 수평 이동 거리 R이 W의 2분의 n배일 때는 물체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건너편 방향으로 이동을 해버리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2분의 n배 했으니까 뭐 해야 되죠? 3분의 n배로 넘어가 봐야겠죠. 자, 3분의 n배로 갔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3분의 1배이겠죠. 수평 이동 거리가 3분의 1W만큼일 때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게 되느냐. 자, 그러니까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나눴습니다. 물체는 한번 튕기고 다시 3분의 1만큼 이동하고 다시 3분의 1만큼 이동해서 모서리에 닿습니다. 좌우 반전, 위아래 반전 다 일어나겠죠. 그러면 원래 왔던 모습 그대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제자리, 즉 P점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몇 번 튕겼죠? 바닥에 한 번, 두 번, 다시 세 번 이렇게 튕기고 돌아가게 되네요. 자, 만약에 3분의 2W의 수평 이동 거리를 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3분의 2만큼의 수평 이동 거리를 가졌다면 자, 이렇게 X축으로 반전시켜서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세로축에 닿았을 때 이 세로축을 기준으로 좌우 반전을 시켜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떨어질 겁니다. 다시 모서리에 닿습니다. 모서리에 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다시 좌우 위아래 반전이 같이 일어나면서 왔던 곳 그대로 돌아간다고 했죠. 즉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 그려놓은 거는 꼭 한번 스스로 그리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분의 3W는 그냥 W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고요. 3분의 4W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분의 4W 역시나 그림이 좀 복잡해졌죠. 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한번 그려서 좌우 반전, 위아래 반전을 통해서 물체가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물체는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 3분의 n배만큼의 수평 이동 거리를 가지고 있을 때 물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 한번 해볼까요? 자, 4분의 n배로 한번 가봅시다. 자, 4분의 n배만큼 자 4등분으로 나눠놨습니다. 자, 한번 떨어질 때 이동하는 거리 이걸 수평 이동 거리 R로 가정해놨잖아요. 그죠? 자,
수평 이동 거리가 4분의 1W만큼일 때 물체는 튕기고 튕겨서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게 돼버릴 거예요. 자, 4분의 2는 2분의 1과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고요. 4분의 3으로 한번 가볼까요? 4분의 3, 그림이 벌써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죠? 자, 4분의 3만큼 갔을 때 한 칸, 두 칸, 세 칸만큼, 자, 네 칸 나눠준 전체에서 세 칸만큼 갔어요. 즉 4분의 3만큼의 수평 이동거리를 가지고 있을 때 물체는 역시나 좌우 위아래 반전을 하면서 튕기는 걸 계산을 해보시면 반대 방향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뭔가 일반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밑에 부분이 홀수가 아니라 짝수인 부분 2분의 1배, 2분의 n배, 4분의 1배, 4분의 n배일 때는 다 어떻게 되고 있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즉 사각움을 반대 방향으로 넘어서 가고 있어요. 그렇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5n배와 6n배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5n배와 5분의 n배와 6분의 n배는 각각 한 개씩만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물체가 이동하는 게 5분의 1W만큼만 이동했다면 자, 5칸을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칸. 자, 물체는 튕기면서 모서리에 닿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거예요. 역시나 5분의 n배 하니까 원점으로 돌아오네. 그러면 6분의 n배 하면 안 돌아와야겠네. 자, 하나, 튕겨서 반대 방향으로 가거든요. 역시나 밑에 분모에 이런 짝수가 나오면은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고 사각우물을 넘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5분의 n배일 때는 몇 번 튕기냐면 바닥면에 한 번, 두 번, 세 번, 돌아가면서 네 번,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5번 튕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분의 n배일 때는 5번 튕긴 후에 제자리를 오네. 그러면 3분의 n배일 때는 3번 바닥에 튕긴 후에 제자리를 오네. 한 번, 두 번, 그 다음 다시 3번. 그러면 정수배일 때는 사실 1분의 n배인 거잖아요. 한 번 튕기고 난 후에 제자리로 돌아오겠네. 그쵸? 한 번 튕겼죠. 한 번 튕겼습니다. 그렇구나. 뭔가 이런 홀수배일 때 1분의 n배, 3분의 n배, 5분의 n배 이럴 때는 각각 한 번 튕기고 3번 튕기고 5번 튕긴 후에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n배, 4분의 n배, 6분의 n배인 경우를 볼까요? 다 반대로 가게 되는데 2분의 n배일 때는 한 번 튕긴 후에 2분의 3배일 때는 역시나 한 번 튕기고 2분의 5배일 때도 한 번 튕겼습니다. 그렇구나. 뭔가 2분의 n배일 땐 한 번 튕긴 후에 반대로 갔네요. 자, 4분의 n배일 때는 다시 4분의 n배일 때는 반대로 가는데 몇 번 튕기냐면 한 번, 두 번 튕기거든요. 두 번 튕긴 후에 제자리로 가네요. 그러면 6분의 n배일 때는 몇 번 튕기는 걸 예상할 수 있죠? 하나, 둘, 3번 튕기는 걸 예상할 수 있네요. 6분의 n배일 때는 3번 튕긴 후에 반대로 가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규칙성을 이제 찾아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는 최소값을 찾는 거였어요. 최소값. 그쵸? 자, 최소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물체가 바닥면에 한 번 충돌하고 P점으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이 V가 가장 작아야 되는 거죠. 자, 가장 작은 경우 한 번 튕긴 후에 제대로 돌아오는 경우는 정수배일 경우이고요. 정수배일 때 가장 작은 경우는 당연히 수평이동 거리가 W인 경우일 겁니다. 그 다음 B번은 두 번 충돌하고 P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를 물었는데 두 번 충돌한 경우는 4분의 n배인 경우죠. 이때는 무조건 다 반대로 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때는 안 됩니다. 이때는 되지 않아요. 그죠? 한 번 튕기고는 가능했습니다. 3번 튕기고도 가능했어요.
자, 세번 튕긴 후에 돌아오는 건 3분의 n배인 경우였고요. 3분의 n배인 경우에서 가장 속력이 작은 경우는 수평 이동 거리가 3분의 1w인 경우겠죠. 자, 이를 통해서 A번과 C번의 정답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A번의 정답은 수평 이동 거리가 W인 경우이기 때문에 Y축 방향의 속도 성분을 생각했을 때 Y축은 속력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쭉 자유낙하,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를 통해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경우인데 이 공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Y축의 이동 거리는 높이 h만큼 이동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 공식은 S는 VO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잖아요. Y축의 속력은 없기 때문에, 초기 속력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날리고 요 항만 존재를 하는 건데, 이 A가 가속도, 중력 가속도 G이기 때문에 G로 바꿨으면 되겠죠. 그래서 완전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시간 동안 X축은 그대로 쭉 앞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X축에도 역시나 이 공식을 적용해 보면 역시나 VO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에서 X축은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VOT만 남잖아요. 이때 얼만큼 이동하냐 하면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이동할 거기 때문에 이 T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X축은 W, 즉 수평 이동 거리가 W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속도 성분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랑 똑같이 하면 C번의 정답도 구할 수가 있는데요. 풀이는 정확하게 똑같은데 수평 이동 거리가 얼마로 바뀌는 거냐 하면 3분의 1W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공식은 그대로고 요 W 대신에 3분의 1W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V의 속도 성분은 3분의 W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요렇게 정답을 쓰시면은 모두 A번과 B번은 없고요. C번의 정답을 모두 갖추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을 쓴다면 V는 W 루트 2H분의 G가 되는 거고요. 얘는 없는 거고요. 여기는 V는 3분의 W 그 다음에 2H분의 G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면 1-2의 풀이가 끝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1-1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2와 같이 각도가 45도인 경사면 위에 A 지점으로부터 높이 H인 지점에 질량 M인 공을 가만히 떨어뜨려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공은 A 지점에서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한 후에 차례로 B와 그 다음에 C의 경계면에서 충돌을 했답니다. 이때 B와 C 사이의 직선거리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1-1번의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일단 물체를 H인 지점 높이 위에서 떨어뜨려서 A 지점에 충돌했을 때 그 충돌했을 때의 속력 V가 얼마인지를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통해서 H 높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라는 걸 통해서 V는 루트 2GH라는 걸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크기를 구했으니까 방향을 구해야겠죠. 자, 물체는 충돌 후에 어디 방향으로 튕길 것인가? 우리 1-2에서 했던 데칼코마니 방법을 쓰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경계면을 기준으로 물체가 그대로 대칭 이동하는 것처럼 튕길 것이다 라는 걸 예상을 한다면 물체가 충돌 전과 후에 9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이동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도 구했네요. 크기도 구했고 방향도 구했고, 그 이후에는 뭔가 포물선 운동과 비슷하게 운동을 하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경사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평소에 문제 풀던 포물선과는 조금 풀기가 낯설잖아요. 그래서
이 경사면을 밑으로 이렇게 회전시켜서 이렇게 평형 상태로, 수평 상태로 맞춰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중력 가속도도 비스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중력 가속도 성분을 다시 X 성분과 Y 성분으로 나누어야겠죠. 45도 회전시켰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의를 쓰게 되면 X 성분의 중력 가속도는 Y 성분의 중력 가속도는 모두 동일하게 루트 2분의 1g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V 성분 얼마였냐 하면 루트 2GH였잖아요. 역시나 45도 각도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각각 속도 성분을 루트 2분의 1V, 루트 2분의 1V로 X방향의 속도 성분과 Y방향의 속도 성분을 나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크기는 루트 GH가 나온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포물선 운동, 평소에 포물선 운동이라면 X축에 가속도가 없잖아요. 중력 가속도 G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균일하게 통통 튀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거지만 지금은 X축에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뭔가 X축으로 점점 가속이 되면서 약간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다시 그린다면 점점 가속도가 되기 때문에 가속이 붙기 때문에 약간 평형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점점 더 찌그러져 있는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는 이 L2라고 명명했던 B와 C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우리는 X축에서 이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우선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거리, 이걸 L1이라고 했을 때 이 공식은 어떻게 썼냐면 VO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었습니다. 그죠? 이 VO라는 게 초기 속력이었어요. 지금은 X축이기 때문에 VOX라고 써야겠죠. 자, 아무튼 이 속력의 값이 얼마냐 하면 루트 GH였거든요. 자, 루트 GH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거든요. 자, 이때 가속도 역시도 얼마였냐면 루트 2분의 1g였거든요. 자, 놓고 계산한 것을 일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튕기고 해서 이 전체 거리를 L1 플러스 L2라고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t일 거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2t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동일하게 다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t 대신에 2t를 넣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식에서 1식을 빼주면 L2를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쭉 푼 것을 계산을 하면 3식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자, 전체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보고 계시다면 요 화면은 잠깐 멈춰 놓은 다음에 풀이 쓰신 다음에 계속 따라오셔도 됩니다. 자, 쓰셨다고 생각하고 계속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30까지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시간 t에 대한 게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이 B와 C 사이의 직선거리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문자가 이 문제 상황에 제시되어 있는 H나 G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표현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T는 어디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T를 소거시켜야 합니다. 자, 어떻게 소거시키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Y축에서 1공식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1공식은 V는 VO 플러스 AT라고 하는 식이었죠. 다만 이제 Y축이기 때문에 Y만 붙여놓은 겁니다. 자, A에서 B로 이렇게 이동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한다면 가장 최고점의 높이에 있을 때의 시간은 얼마일까요? 포물선을 공부했다면 쉽게 알 수 있겠죠? 바로 2분의 1t가 될 겁니다. 자, 2분의 1t가 됐을 때 최고점이 되었다는 것은
최고점에서 y 속력은 0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t가 A에서 B까지 한번 이동했을 때 요 T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T가 G와 H로 표현이 되었네요. 이걸 사식이라고 하고 이 삼식에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자, 이제 이 T에다가 사식을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T에다가 사식을 다 집어넣습니다. 계산만 하면 됩니다. 계산했을 때 최종적으로 L은 얼마가 나오냐 하면 L2는 얼마가 나오냐 하면 4 루트 2H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즉, 이 BC 사이의 거리는 이 H거리의 4 루트 2배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정답을 써볼까요?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얼마라고요? 4 루트 2H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의 해설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3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벽면에 고정되어 있는 두 점 A, B가 있고 이를 연결한 선분 A, B가 있답니다. 길긴 5m라고 하고요. 자, 이 선분은 수평면과 3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질량이 M인 공에 매우 작은 구멍을 뚫어서 길이가 L인 줄에 꿰어서 줄 위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줄의 양끝을 점 A, B에 고정을 했답니다. 자, 이 길이가 전체 선분의 길이가 L이고 여기에 질량이 M인 공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연결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문제를 계속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개의 초점을 기준으로 두 개의 선분, 이 선분을 팽팽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한 바퀴를 쭉 둘러버리면 어떠한 도형이 완성이 되죠? 타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타원을 제가 먼저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아무튼 계속 문제를 읽어보면 이때 공에는 고정 장치가 있어서 줄 위에서 위치를 임의로 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소문항 ABC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A부터 보면 그림 4와 같이 줄 위의 한 점에서 공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 장치로 고정을 했고 이때 중력에 의해서 줄이 그림과 같은 각도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라는 뜻은 타원궤도 어디인가 놓여져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때 줄 A점과 B점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를 각각 구해보세요라고 하는 게 A번의 문제고요. B번 문제는 이때 A 경우에서 고정장치를 풀어주면 공이 과연 움직일까요?를 묻고 있습니다. 뉴턴 법칙을 활용해서 정성적으로 한번 설명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10번 문제는 공의 고정장치를 푼 다음에 줄을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즉 타원 궤도로 움직이게 하면서 공을 줄 위에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켜서 정지 상태로 놨더니 이때는 고정장치를 고정하지 않더라도 공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답니다. 이 경우에 공의 높이가 B에서 고정장치를 푼 직후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역학적 에너지의 관점에서 설명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C번의 문제입니다. 자, 우선 B번과 C번을 먼저 해결하고 계산하는 문제인 A번을 나중에 해결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임의의 타원 궤도를 생각을 할게요. 중력에 의해서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당겨지고 있고 만약에 고정장치가 없다면 물체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동하게 될까요? 당연히 가장 낮은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가장 낮은 지점이 어디죠? 지금 그림처럼 약간 왼쪽 아래로 간 상태이겠죠. 지면과 접합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C번은 바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고정장치를 통해서 고정을 하지 않는다면 마치 물이 자연상에서 중력을 받고 있는 물이 비타민을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듯이 이 공도 어디로 이동할까요? 더 낮아지는 방향으로 타원 반경의 아래쪽, 왼쪽 아래쪽 방향으로 살짝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관점에서는 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아래쪽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기 때문에 고정장치를 푼 직후에는 B에서 고정장치를 푼 직후보다 높은 쪽이 아니라 낮은 쪽으로 물체는 이동하게 된다라고 설명하면 C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역학적 에너지 관점이 아니라 뉴턴 법칙, 즉 힘의 관점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도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체는 장력 A 실에, 그러니까 A가 엮여 있는 이 실이 작용하는 힘을 장력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B 실과 연결되어 있는 이 장력을 장력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장력 A와 이 장력 B에 의해서 형성되는 합성 힘, 합력은 중력과 정확하게 같은 방향이 아니라 약간 기우뚱한 방향으로 향하게 될 거예요. 중력은 당연히 수직 아랫 방향으로 향하게 될 거고, 이 두 힘을 다시 합력으로 이동을 시키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녹색 방향의 합성 힘이 나올 겁니다. 합력이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이 작용하는 알짜 힘과 중력에 의해서 형성된 합력, 이 알짜 힘이 왼쪽 아랫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물체는 아래쪽으로 가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B에 대한 정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걸 생각하면 C와 B의 정답을 바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C는 고정장치를 푼 경우에는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 더 중요한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공이 움직일 겁니다. 물이 아랫 방향으로 향하는 것처럼. 당연히 그래서 공의 높이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C번의 정답이 될 것이고요. B번 같은 경우에는 총 알짜 힘이 아랫 방향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알짜 힘이 아랫 방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뉴턴 법칙에 의해서 왼쪽 타원 아랫 방향 쪽으로 가속 운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조금 더 정확하게 쓴다면 알짜 힘이 왼쪽에 아랫방향으로 존재하므로 뉴턴 법칙에 의해서 왼쪽 타원 반경 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정답이 되겠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물체는 내려와서 이렇게 진동 운동을 할 겁니다. 진동 운동을 하다가 서서히 감쇄 진동 운동을 하면서 가장 낮은 지점에 멈추겠죠. 자, 원래는 그래야 했습니다. 그런데 A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고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물체는 원래 지면과 가장 가까운 부분인 이 부분에서 정지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정 장치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원래 이 빨간색 부분에 의한 하늘색 합력과 이 하늘색 중력, 그리고 다시 이 두 개의 힘의 합력에 생긴 이 녹색 부분의 힘에 의해서 물체는 아랫방향으로 가야 했는데 고정이 됐다는 것은 이 아랫방향의 힘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오른쪽 방향에 어떤 힘이 생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오른쪽 방향이 힘을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실 B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정장치로 고정을 했다는 것은 고정 전에 비해서 장력, B의 장력이 더 강해져 있는 상태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걸 분홍색으로 그려두었습니다. 자, 이 분홍색 장력 B와 빨간색 장력 A에 의해서 합성된 이 합력, 연두색 부분의 이 합력이 중력과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물체는 움직이지 않고 그 위치에 정지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이것까지 다 알았으면 이제 힘을 벡터 분해해서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분해해서 X축 방향의 성분은 서로 같아야 한다. Y축 성분의 힘은 두 개의 합이 서로 역시나 같아야 한다라는 수식을 세우면 쉽게 장력의 힘을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자, 장력 A부터 보겠습니다. 장력 A를 TA를 썼습니다. 자, 이 TA는 각도를 수평면에 대해서 3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X축은 TA 코사인 30도를 통해서 구하면 2분의 루트 3TA가 될 거고요. Y방향의 힘을 구하면 TA 사인 30도가 될 거기 때문에 2분의 1TA가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B의 장력을 구해본다면 자, X축의 장력은 수평면에 대해서 6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B는 X축의 각도는 TB 코사인 60이 될 거고요. 그러면 2분의 1T B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Y방향의 힘은 TB 사인 60로 쓸 수 있을 거고요. 즉 2분의 루트 3T B로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밑으로는 중력 mg가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X축 방향의 두 힘, 이 두 힘은 서로 같아야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방향은 TA 사인 30과 TB 사인 60, 이 두 개의 합이 mg랑 같아야겠죠? 그걸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 했어요. 자, 이제 X축에서 구한 TB를 수식에 대입을 해서 TA의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계산을 통해서 TA는 중력의 반, 즉 2분의 1 mg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TB는 2분의 루트 3g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정답을 쓰면 되겠죠? 자, TA는 얼마라고요? 2분의 1 mg. TB는요? 2분의 루트 3 mg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푸셨으면 1-3번 문제도 잘 푸신 겁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 5와 같이 수평 길이가 L인 두 가지 구조물이 있는 상황에서 구조물 가의 표면은 수평이고 구조물 나의 표면은 30도의 내리막과 오르막이 좌우 대칭의 형태를 띠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이 빗면의 길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2분의 L일 거니까 여기 빗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루트 3분의 L인 걸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나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총 루트 3분의 L을 두 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루트 3, 2L만큼의 거리를 이동하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아무튼 계속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각 구조물의 왼쪽 끝에서 표면에 평행하게 공을 V0의 속력으로 동시에 출발을 시키면 L이 어떠한 미니멈의 약자입니다. L민보다 크면 구조물 나를 따라서 움직인 공이 구조물 가를 따라서 움직인 공보다 오른쪽 끝 P점에 더 일찍 도착할 수가 있답니다. 이때 L민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4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가는 총 이동 거리가 직선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L인데 반해서 나 같은 경우에는 루트 3분의 2L 숫자로 표현하면 약 1.15L 정도가 돼요. 조금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L 길이가 길어지면 무조건 나에서 출발한 물체가 가에서 출발한 물체보다 P점에 더 빨리 도착하게 된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
VT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가속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가속도는 빗면에 G 사인 세타로 주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각도가 30도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중력의 딱 반, 중력 가속의 딱 반, 2분의 1 G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할 거고, 가 같은 경우에는 이 녹색처럼 이루어져 있는 경로로 이동을 할 거예요. 둘 다 초기 속력은 V0로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L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경우를 한번 상정을 해보자고요. 자, 최초에 L이 굉장히 작았을 경우, 자, 만약에 L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면 이때 B는 뭐랄까요? 차이가 아주 작은 A와 비교했을 때, 가와 비교했을 때 나는 아주 작은 정도의 차이만 생겨져 있지만 L이 길어진다면, 극단적으로 L이 지금 여기까지, 이 전체가 만약에 L이라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다면, T 시간 동안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게 된다면 나는 굉장히 많은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언뜻 보더라도 지금 이 L보다 여기 L이 최소한 같거나 더 커 보인다라는 거죠. 같은 시간 동안 거의 2배를 가까이 이동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길이가 점점 줄어들면 그 차이가 점점 작아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더 작아지면 그 순간부터는 가가 먼저 도착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L보다 더 많은 거리를 가야 되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점점 L 길이를 길어지게 하면은 나가 조금씩 가를 따라잡다가 어느 순간 되면 딱 동시에 도착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것보다 L이 더 길어지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나가 먼저 P점에 도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까지 도착하는 점을 의미의 L민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L민이 되었을 때는 가에서 출발한 물체와 나에서 출발한 물체가 동시에 오른쪽 끝 P점에 도착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때 L민을 한번 구해보세요라고 했던 게 문제인 거잖아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됩니다. 어떠한 의미의 이 지점, 어떠한 T 지점에서 가가 L민만큼 나갔을 때 나는 L민보다 조금 더 많은 루트 3분의 2 L민만큼 갔을 텐데 이때 도착하는 시간이 같아지는 상황이 나는 거죠. 자, 풀이에서는 편의상 이 민자는 생략하고 적어놨지만 다 여기 민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건 알고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우선 나의 이동 거리는 밑에 있는 이 L민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삼각형 넓이의 합이 총 이동 거리가 되겠죠. 자, 이 삼각형은 지금 가속도가 2분의 G이기 때문에 2분의 1G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높이는 기울기를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여기 높이는 4분의 1 G T가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T 곱하기 4분의 1 GT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2분의 1 GT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가의 이동 거리가 VOT는 L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T는 V0분의 L이다라고 다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T에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을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L 다 약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항에 L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좌항으로 곱해서 넘겨줘 버리면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올 거예요. L은 이것보다 커지기만 한다면 무조건 나에서 출발한 질량 m의 공이 오른쪽 P점에 먼저 도착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쓰셨으면 4번 문제는 조금 복잡하게 나왔네요. 그죠? 자, 이렇게 쓰기만 한다면 4번 문제도 잘 푸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1번 문제의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풀이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